굉장히 쉬운 건데 거의 모르고 계세요. 스틱을 하나만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실게요. 그리고 이 스틱이 공위치를 표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보통 드라이버 공위치는 아시죠? 뒤꿈치 안쪽에 그 엄지발가락에 있는데 이렇게 셋업을 하시는 거예요. 셋업을 하신 후에 이 스틱과 왼쪽 어깨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잘 하시고 못 하시고에 따라서 비거리도 달라지고 드라이버의 구질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윙을 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내가 왼쪽 어깨가 이 스틱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드라이버를 보통 못 치실 거예요. 비거리도 안 나시고. 이 선상에 있다, 그래도 잘 못 치실 거예요. 이 스틱보다 훨씬 더 뒤에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올려 치는 게 편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드라이버가 가장 멀리 가는 그 컨디션 자체가 로프트가 좀 크고 스핀이 없을 때거든요. 그런 컨디션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가야 돼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유일하게 골프에서 머리가 스윙 도중에 뒤로, 밑으로 움직여도 되는 클럽이에요. 그래서 드라이브 진짜 잘 치시는 분들 보면은 실제로 백스윙 때 머리 가만히 있다가 다운스윙 때 뒤로, 밑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조금 내 왼쪽 어깨가 이 스틱에서 굉장히 멀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면 머리는 자연스럽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위치를 한번 표시해 보시고 내 왼쪽 어깨가 지나가는지 뒤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면 훨씬 더 드라이버를 잘 치고 멀리 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용을 해보면 비주얼적으로 피드백이 될 수 있는 이런 스틱이 필요해요. 네. 뭐 스티커를 붙여 놓으셔도 되고, 근데 여기서 최대한 셋업부터 살짝 뒤에 있는 게 좋긴 하겠죠. 처음에는 살살 쳐보시면서 왼쪽 어깨가 뒤에 있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왼쪽 어깨가 뒤에 있으면서 내가 공까지 클럽을 보낼 수 있는지, 그러면서 살살 스피드를 올리시는 거예요. 드라이버 멀리 친다고 해서 너무 넓게 쓰시면 안 돼요. 어깨와 머리만 좀만 뒤에 있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있다 보면은 이미 살살 친 거거든요. 근데 로프트와 지금 스핀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틱, 내 비주얼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장 큰 실수는 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른발에 체중이 있어 버리는 거예요. 왼쪽 다리로 체중을 보내는데 머리가 뒤에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체중이 오른쪽에 있는데 머리 뒤에 있는 건 소용없어요. 이건 뒷땅도 칠 수 있어요. 공을 헛스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에 체중을 두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네. 하체를 쓰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보통 뒤쪽에서 보셨을 때 클럽이 공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주는 힘의 방향이나 내 몸무게도 공 쪽으로 보내거나 타겟 쪽으로 보내려고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런 스윙이세요. 그래서 보통 밸런스가 공 쪽으로 무너져요. 피니쉬를 잡으셔도 채는 여기로 가는데 이쪽으로 넘어지시고, 그래서 보통 공 쪽이나 타겟 쪽으로 힘을 주시고 체중을 보내세요. 사실 드라이버는 그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공에 다가갈수록 채에서 원심력은 저쪽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심력을 가장 잘 활용하려면 저희 몸은 반대쪽으로 힘을 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원심력을 극대화시키면서 스피드를 늘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펜에다가 실을 달고 추를 달고 막 돌려보면 그 추가 반대쪽으로 지금 당기고 있을 때 저희는 그 반대쪽으로 당겨야 원심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빠르게 돌릴 수 있죠. 그 원리와 같아요. 보통 프로들은 이 관성을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뭐 추가적으로 조금 힘을 주거나 해서 더 멀리 치는 거지,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공 쪽으로 갈 때 하체를 이용해서 반대쪽으로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왼쪽 다리를 이제 원심력을 내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써줘야 돼요. 이걸 어떻게 연습하냐? 한 다리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공 쪽에 어차피 왼발이 있을 거니까 오른발을 아예 뒤에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스윙 때는 왼발을 구부리시고 공을 치면서 피셔야 돼요. 그래서 공 치는 타이밍하고 왼쪽 다리가 펴지는 타이밍하고 맞추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생각보다 타이밍 맞추기가 쉬워요. 자, 보여드릴게요. 3-4번 해보시면 왼쪽 다리와 허벅지 그리고 왼쪽 엉덩이가 아프실 거예요. 계속해서 하다 보시면 타이밍 맞추기 쉽고 꽤 세게 휘두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거 하실 땐 방향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한 3-4번 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왼쪽 다리가 힘든데 이걸 계속 하다 보시면은 타이밍이 맞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면 발력이라고 하잖아요. 임팩트 순간에 왼쪽 다리가 펴지면서 여기서 땅에서 지면 발력을 끌고 올라와서 체에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맞추기 시작하시면은 내 하체가 내 스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해보신 다음에 진짜 스윙에서도 왼쪽 다리 펴지는 타이밍과 임팩트 맞춰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멀리 보내실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보여드리면 그래서 프로들 세게 치다 보면 이렇게 왼발이 뒤로 밀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면 발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연습을 해보시면 하체를 좀 이용해서 내 구질을 만들 수 있고 내 비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보통 드라이버를 잘 못 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뭔가 장애물을 놓게 되잖아요. 이 장애물을 놓게 되면 공을 치고 나서도 이 장애물을 때리세요. 그렇다는 거는 공을 치기 전부터 바깥에서 오고 있고 공을 치고 안쪽으로 빠진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아웃인으로 궤도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웃인 궤도는 살짝 찍어 칠 수밖에 없는 궤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게 되면은 공이 낮게 가거나 아예 안 뜨거나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슬라이스가 나거나 닫아버리면 이제 왼쪽으로 꼬꾸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드라이버를 가장 많이 못 치시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좀 조합이 돼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궤도예요. 궤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일부러 장애물을 놓으시고 내가 공보다 안쪽에서 공 바깥쪽으로 던지는 연습을 좀 강요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런 궤도 연습을 할 때 많은 분들이 풀스윙부터 시작하세요. 풀스윙부터 시작하면 프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짧게 굉장히 짧게 스윙을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든 공은 맞추되 이 장애물을 안 맞추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조금씩 헤드가 가야 되는 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길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 장애물은 더 이상 약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 지점까지 가시려면 많이 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많이 해주신 다음에는 이게 궤도가 근력이나 텐션을 쓰지 않아도 되는 궤도거든요. 기본적으로 프로들이 멀리 치는 이유는 그리고 스윙이 좋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관성을 이용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이용하려면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척추가 보통 앞쪽으로 기울어 있으시고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약간 튀어나와 있으세요. 그러면서 그립은 왼손 그립을 좀 보통 위크로 잡고 계세요. 오른손도 위크로 잡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좀 돌려서 스롱으로 잡으신 분들도 있는데 오른손이 스롱으로 되면은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왼손이 조금 더 스롱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서 어깨 정렬도 스퀘어거나 오히려 어깨는 약간 닫혀 있어도 돼요. 그리고 척추는 무조건 드라이버는 뒤로 기울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뒤로 기울어 있어야 되냐? 꽤 많이 뒤로 기울어 있어도 돼요. 저희가 셋업을 했을 때 뒤로 기울어서 약간 공이 사람이라면 공의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엉덩이를 보고 있을 정도로 뒤로 기울여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약간 뒷땅을 칠 것 같은 느낌이 드시겠지만 처음에는 티를 좀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척추를 뒤로 기울여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올려 칠 수 있는 각도가 나오고 올바른 스윙을 할 수 있는 기본 스텝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립을 잘 잡아주시고 척추 기울여 주시고 어깨
너무 열리지 않게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셋업을 하신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스윙으로 조금씩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거리를 내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제가 좀 상급자용인데 그래도 좀 말씀드릴게요. 많이 보는 실수가 백스윙 때 채가 안쪽으로 빠지고 그리고 채가 누워 있어요. 백스윙 때 많이들 이렇게 백스윙을 만드시는데 왜 이러는지는 저는 이해해요. 이렇게 들어야 뭔가 올려 칠 수 있을 것 같고 안쪽에서 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데, 골프는 항상 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이렇게 누워서 들게 되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가파르게 하면서 내려오세요. 보통. 그래서 패턴이 샬로우하게 올라가서 스티프하게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도는 분명히 샬로우하게 올라가서 샬로우하게 내려오는 거였겠지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약간 급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앞서 나가면서 가파르게 만들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을 바꿔줘야 돼요. 일단 바꾸려면 백스윙이 중요하겠죠. 백스윙 때 다들 이제 클럽 헤드가 밖에 있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클럽 헤드가 밖에서 시작해야지 샤프트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있고 가파르게 올라가야지 샬로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이 얼마나 가파르냐에 따라서 샬로잉이 쉬워지고 어려워지고가 판단이 돼요. 그래서 백스윙 때 꼭 헤드를 손보다 바깥에 놔주시고 일부러라도 가파르게 올리셔야 돼요. 거의 척추 각도로 올린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 제 척추 각도 똑같죠? 여기서 친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이렇게 치진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뒤로 돌려서 내려오실 거예요. 저는 실제로 레슨 때 이렇게 위치를 잡아놓고 여기서 치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대부분 돌려서 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텐데 이 돌리는 시간에 사실 하체가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하체 분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샬로잉을 일부러 처음에는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두세요. 하체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가파르게 들고 뒤로 돌릴 때 하체가 좀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관성을 이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저희가 야구를 보던 테니스를 보던 어떤 배트나 라켓을 이용하는 스포츠를 보면은 대부분의 동작은 다 이렇게 시작하고 뒤로 뒤집어서 내려와요. 이게 파워를 만들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거리에도 이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드라이버를 잘 치는 거에도 도움이 되지만 비거리를 효과적으로 내 근력이나 완력으로 치는 게 아니라 관성이나 흐름으로 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샬로잉을 하면서 시간을 소비하고 그 시간 소비한 시간 내에 하체를 이용하시는 방법을 어떻게든 적용시키셔야 돼요. 제가 한번 과장해 볼게요. 이렇게 과장해서 샬로잉을 해보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처음에 샬로잉을 굉장히 과장하면. 하지만 올려 칠 수 있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칠 수 있는 각도가 보인다는 것을 조금만 해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해보시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샬로잉을 많이 해서 치면은 하체를 먼저 보낼 시간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약간 한시 쪽으로 던져지네 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가실 수 있어요. 이 단계까지 오셔야 내 근력이나 완력으로 치지 않고 조금 던져주고 조금씩 이제 뿌려줄 수 있는 스윙이 되실 수 있어요. 네, 드라이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은 뭐니 해도 기초예요. 네, 셋업이랑 뭐 그립이랑 이 기초가 망가지면은 그 기초에서 발생되는 보상 동작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무조건 기초를 먼저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다른 걸 터치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 밑에 뭔가 근본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이버에서는 무조건 기초입니다. 드라이버에서 가장 좀 잘못 알고 계시고 잘못 사용하고 있으신 기초는 셋업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셋업에서 많이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척추 각도가
지금 척추가 앞으로 기운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올려치기가 어려울 뿐더러 많이들 오른쪽 어깨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약간 공 쪽으로 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슬라이스 많이 치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나오는 현상인데, 슬라이스를 많이 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나의 주 손이 이제 오른손이 공을 오른쪽으로 가지 않게 막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오른쪽 어깨를 약간 공을 왼쪽으로 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느낌이 나는 곳에 놓기 시작해요. 약간 엎어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제 엎어치면은 궤도만 바뀌는 거라서 클럽이 다친다는 보장은 없어서 슬라이스 스핀을 더하기만 하죠. 네. 그래서 이 위치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려칠 수가 없고, 올려칠 수 없으면 찍어치게 되고, 찍어치면은 뭐 뽕샷도 나올 수 있고, 비거리가 더 안 나가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더 땡겨 쳐요. 왜냐하면 땅을 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땡겨서 치죠. 그러면 이제 슬라이스 스핀이 더 나기 시작하고, 비거리 더 줄고, 팀만 부러지고, 네,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셋업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척추 각도를 뒤로 옮기고, 어깨 정렬을 똑바로, 또는 어깨는 허리보다 살짝 닫힌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허리나 이제 발보다도 살짝 닫아 놓는다. 아까 왼쪽 어깨가 타겟보다 살짝 오른쪽을 본다고 생각하셔도 저는 무난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립은 이제 제가 정말 많이 집중을 하는 분야인데요. 그립은 요즘 선수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콜린 모리카와나 뭐 디셈보 이런 선수들을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선수들을 보면은 그립을 생각보다 스트롱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왼손. 근데 스트롱으로, 단지 스트롱이라고 하기보다는 디테일이 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디테일을 알려드릴 건데,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실수를 하시냐면, 이제 대각선으로 잡아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대각선으로 손을 이제 가로지르면서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엄지를 위에, 클럽 바로 위에 놓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뭔가 이제 정렬이 맞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런 것 같으신데, 또 한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뭔가 빈 공간이 없고 손바닥 전체가 채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거리도 안 나고 클럽도 다치지 않아서 슬라이스만 계속 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왼손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인데요. 대각선으로 놓기보다 거의 수직으로 잡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 수직으로, 그리고 손바닥 쪽이 아니라 손가락 쪽에 그립을 놓고, 이 손금 바로 밑에 손바닥을 그립 위쪽 12시 쪽까지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이 굉장히 채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손가락이 아까 놓았으니까 그립 자체는 손가락 쪽에 잡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왼쪽 엄지가 클럽 바로 위에 일직선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살짝 한시 위치, 12시보다는 한시 위치에 대각선으로 가서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대각선으로 가서 붙어 있어야 되고, 제가 살짝 돌려서 보여드리면 제 손바닥에는 사실 빈 공간이 많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손바닥 공간에는 빈 공간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손가락 쪽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빈 공간이 없게 잡혀 있고, 손바닥 쪽은 오히려 이렇게 빈 공간이 좀 있어도 돼요. 이걸 다 붙이시려고 하면 손가락 쪽에 공간이 남게 돼서 굉장히 안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왼손을 가장 중요하게 잡으셔야 되고, 오른손은 이제 이것도 손가락 위주로 잡으시면 좋긴 한데, 조금 더 왼손 엄지를 살짝 감싸주는 느낌으로 잡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상 왼손 그립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손 그립을 잘 잡으시고, 기초, 척추 각도나 어깨 각도 잘 잡으시면 거의 반은 성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훨씬 더 이제 클럽 닫기도 편해지고, 그리고 클럽을 닫기가 편해지면 인아웃을 만들기가 편해지고, 그럼 자신감이 좀 생기게 되실 거예요. 그립을 손가락 위주로 살짝 잡으시고, 엄지 위치 체크하시고, 그립 오른손 체크하시고, 척추 각도
조금 뒤로 기울이신 다음에 어깨 각도 열렸는지 체크해 보시고 여기서 오른발 붙여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거리를 낼 수가 있어요. 하프스윙, 저는 느낌이 하프스윙이었는데 실제로는 하프스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 두 팔 피면서 붙이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이 스윙 내에서 굉장히 많은 스피드를 낼 수가 있어요. 스피드 자체는 굉장히 빠르죠. 스윙이 크지 않아도 거리를 낼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이 올라가면 오버스윙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허리도 편하실 거고 발 떼지시거나 뭐 무릎이 아프신 것도 훨씬 덜 하실 거고 조금 더 편안하게 거리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확 올라가야 돼요.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랑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